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이번 달엔 좀 늦어졌지만 약속드린 대로 공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제약바이오와 함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나갈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강연회 이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내린다고 모두 다 손실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오른다고 모두 다 수익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타이밍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 때문에 투자할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3층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02-6098-6611번입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전해드리는 마켓 11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하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주에 이학영 위원님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 이제 출장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복귀가 되니까 이학영 위원님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어제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그리스 협상에 대한 쪽이 또 부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뭐 그렇게 큰 하락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주시죠. 그리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는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에서 영향력 자체가 줄어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그리스가 정말 시장에서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무진 내에서 뭔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회의까지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30일까지 IMF는 돈을 꼭 갚아야 된다는 원포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상간에 어떤 좋은 뉴스가 좀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그리스 얘기는 접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두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두 종목. 있는데요. 예. SK하이닉스와 현대차입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오늘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서 11%가 넘게 빠졌죠. 그 부분이 오늘 외국계 창구의 매도로 이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창구 기준 매도만 6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매수가 한 450억가량 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내에서는 또 아모레퍼시픽과 LG화학 같은 종목군들로 한 150억가량의 매수가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사는 종목과 안 사는 종목이 뚜렷하고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시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얼마 안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끌어내리는 종목이 하이닉스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들이 전반적인 매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현대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네네. 현대차가 오늘 비교적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차의 2% 이상의 반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계속 매도 치면서 숏셀링으로 끌어내렸던 이 숏셀링에 지금 공매도에 지금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그 성격을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쪽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현대차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주가 싼 거 누구나 다 알고, 분명히 싸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갈 것은 맞지만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 정도는 나타나지만 시황 자체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장기적인 시황간의 변화는 없는데 외국인 매물이 이렇게 폭풍처럼 계속 나타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이크론의 지속적인 신저가에 어느 정도는 연동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은 실적 발표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모두 실적을 발표해서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빠른 주가 회복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중요한 카탈리스트가 된다라는 거죠. 실적 마이크론이 한 35% 빠졌네요. 지금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고점. 그죠? 그렇죠. 전년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수준에서 12월 달이 거니까. 고점이었는데 40불 근처, 37불 근처에서 지금 24불까지 내려왔으니까
3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도 이 정도면. 오늘 이제 악재를 네. 받아들였으니까 그것도 11%의 큰 변동이 나왔으니까 아마 네네. 단기적인 반발은 나올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론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네네. 점이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는 좀 차별화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도 반발 매세를 보여주기 위해선 뭐 PC 시황을 포함한 디램 가격의 안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현대차는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나빠진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박스권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소 대형주들은 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좋은 놈이나 안 좋은 놈이나 결국에는 박스다라는 거, 박스피라는 그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만 주식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만 주식이다. 나머지는 다 이제 주식이 아니다. 그죠? 그 옛날에 그 네. 99년도에 IT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쵸. 닷컴, 그때는 그때는 닷컴자만 붙고 무슨 테크자만 붙으면 주가가 그쵸. 다 올랐잖아요. 뭐 지금은 그 IPO 어제 IB 하시는 분들 미팅을 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이오만 붙여오세요. 회사 이름에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이오만 붙여오면 얼마든지 붙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버블이라는 게 버블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네. 뭐 튤립 투기 때도 그랬고 네. 그 다음 투기가 나왔던 뭐 철도 투기 때도 그랬고 네. 가까이서 뭐 IT 투기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고평가된 거 다 알고 고점인 거 다 알지만 나는 안 물려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 그런 생각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꺼지는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관 중심의 랠리 아닙니까? 화학주도 기관들이 그쵸. 팔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분위기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심 축은 투신. 외국인보다는 뭐 투신권을 네. 포함한 연기금 쪽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꺾는 시점에서 아마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좀 이 분위기가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데 뭐 고평가된 거 사실이고 언젠가 꺼지기 시작하면 변동성 커질 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고평가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시계에서 PER 35배 고평가라고 생각하잖아요. 40배도 고평가죠. 근데 이제 70배도 그거는- 고평가고 128배도 고평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네. 버블이 늘어나는 그 양은 뭐 누구도 예측 네,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IT 버블 때도 자고 일어나면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상한가 가던 그거를 네. 뭐 어떻게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예 이익도 안 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서 가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그때와는 차별화가 돼 있는데 현재는 BT 쪽으로 쏠려 있는 자금의 이 쏠림이 너무하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쏠림이 자체 반대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다만 네.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종목들 안 가지고 있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지금 사도 되느냐의 관점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어쨌든 뭐 저가에 사셨다면 고점에서 나타나는 10% 정도의 변동성 안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사도 되느냐의 관점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의 성격이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계속 좀 후발주자 쪽 성격의 종목군들로 많이 이제 매기나 탄력이 네.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이들 종목을 옮겨 타서 이들 종목으로 계속 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느냐? 아마 이 관점일 텐데 저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대 손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보셨던 분인데, 다시, 지금도 여전히 뭐 자문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이제 출발하시는, 위돈 코리아 박지현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대표님이라고 부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증시체전선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박지현 대표님, 이번에 위돈 코리아 새로운 박지현 회사를 연구원입니다. 네, 회사를 새로 설립하셨는데,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는 사실 네. 회사를 설립한 날에 지금 뭐 바이오나 화장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할 거면은 사실 약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약을 팔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네. 약 이번에- 충분히 잘 팔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네. 사양산업에?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변화하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스마트폰의 뭐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액세서리 네, 업체니까. 외장재 예, 예. 업체를 이제 제가 하나를 컨택을 해서 그쪽에 잠깐 홈페이지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동코리아 지금 홈페이지에 잠깐 제가 들어와 봤는데 네. 홈페이지 좀 잡아주세요. 이 위동코리아 홈페이지 보니까 네. 제가 슈피겐하고 위동을 두 개 다 들어가 봤어. 슈피겐은 좀 예. 많아. 근데 위동은 약간 심플하네요. 네. 위동은 좀 심플한데 위동 주력 제품이 지금 보니까 글래스인 것 같아요. 네, 강화 유리를 강화 저희 하고 유리입니까? 있습니다. 슈피겐도 하죠. 강화 유리. 예, 합니다. 근데 강화 유리 이거 하는 거 갖고 들고 나와서 이게 되겠어요? 장점이 있나요? 그냥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유리다? 슈피겐이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방송을 슈피겐이 뭐야? 슈피겐이 그냥 커피라면 저희 TOP입니다. TOP입니까? 네. 아, 진짜? 뭐 유리가 일단 보면은 제가 휴대폰을 뭐 들고 왔는데 네. 이 휴대폰 안에 그러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이제 좀 예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최근에 케이스들도 유행하는 거 보면 저희가 뭐 네네. 케이스를 파는 건 아니지만 네. 케이스도 이제 투명 케이스가 유행을 하게 됐고 왜냐면 그렇죠. 이 케이스 자체가 이뻐 버리니까 지금 그 모델 뭐죠? 이거는 갤럭시 S6 모델입니다. 갤럭시 S6. 네. 근데 이것도 이미 예쁘기 때문에 얘를 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거를 뭐 여기다 뭐 엄청나게 뭘 달아서 팬더가 되고 고음이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유리를 붙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필름을 붙이는 것보다 유리를 붙여서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스마트폰 사셨을 때 보면 스마트폰을 나 이거 살까 말까 하면서 네네. 볼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네네. 그러면서 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필름을 하나 붙이게 돼요. 플라스틱으로 된 필름을. 그럼 갑자기 뻑뻑해지거든요. 음. 그럼 내가 살려고 했던 스마트폰이 이미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고 유리를 붙여볼까 했더니 유리는 또 두꺼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을 보니까 이거 뭐 두껍고 뭐 하니까 이거는 내가 살려고 했던 휴대폰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만드는 제품 자체가 두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갤럭시 S6용하고 아이폰용이 있다고 했는데 네. 물론 아직 이제 초기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네, 이제 이제 출시했으니까. 진입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초기 반응은 아이폰이 더 나가나요? 갤럭시 S6가 더 나가나요? 뭐 아이폰이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아이폰용이 더 많다. 많이 차이 납니다. 7대3 정도 보시면 7대3이다. 이거 그만큼 이 아이폰의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네. 우리가 액세서리 쪽에서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썩 많이 팔리진 않는다라는 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네. 이 유리를 하다 보니까 유리가 네. 이제 구부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은 엣지. 엣지 폰을 쓰고 네네. 있고 이제 들고 나온 폰은 플랫을 들고 왔는데 이 엣지 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각도가 다 달라요. 모든 핸드폰이. 엣지는 각도가 다 달라요? 이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를 이렇게 생긴 걸 찍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깎아요. 이렇게 둘둘둘둘 해서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각도가 다르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다 다릅니다. 아이폰도 다 다릅니다. 아이폰도 아이폰도 다르고. 끝에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둥그런 쪽은. 근데 네. 이게 보면은 엣지는 그나마 많이 팔리는데 네. 이 플랫은 정말 안 팔립니다. 그러면은 플랫 모델로만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갤럭시 S6가 안 팔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요즘 갤럭시 저도 이제, S6. 네, 네. 삼성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삼성하고도 얘기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잘 뭐- 보이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해야죠.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팔렸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는 말인 걸 싫어하는 건 맞는데 네. 딱히 부정하질 않아요. 어차피 엣지가 생각보다 잘 팔렸고 네. 이 플랫은 망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덜 나가서 아무래도 뭐 이 비율도 많이 달라졌고요. 원래 이제 처음 이제 이게 출시가 양쪽이 될 때는 8대2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엣지는 2, 플랫이 이제 8. 이랬는데 그게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7대3 됐다, 6대4 됐다, 팔아보니까 5대5 됐죠. 근데 5대5라고 삼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5대5인데 나는 플랫 들고 전 다니는 이거 사람 본 적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많이 못 봤어요. 네. G4 쓰시는 분 주위에 본 적 있어요? 네, 한 2명 정도 봤어요. 2명? 희귀템인데. 저 한 명 봤어요. 한 명입니까? 거의 G4는 레어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죠. 레어템입니다. 그죠? 가격이 애매하죠. 또 성능도 애매하고. 애매한 폰으로 별점을 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게 이렇게 되면은 얘기하면 되나요?
뭐 우리 마음입니다. 어쨌든 애매하니까 애매한 건 사실이잖아. 예, 애매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시장 동향 자체가 액세서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팔리는 만큼 액세서리 쪽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폰 7이 나오나요? 아니요, 6S가 나옵니다. 아, 6S가 9월에. 9월에? 네. 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은 뭐 갤럭시 7을 갖다가 4분기에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 S 네. 지금 6의 변형판, 그러니까 변형판? S6 노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노트 5가 이번에 나오고. 아, 노트 5와 S6 노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S6 노트요? 네, S6 노트의 그 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S6 노트라는 명이 이미 해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거네. 자동차로 치면 저거네. 약간 그 변형 모델이죠. 그랜저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 뭐지? 안 팔린 거. 아슬란이요. 아슬랑. 근데 어슬렁 그거 하나도 안 팔렸잖아요. 어슬렁도 희귀템이었는데. 그 어슬렁데다가 그냥 가던데.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은근히 해외에서 뭐라고 킥할 얘기하고 거예요. 있냐면 이 S6 노트의 포지셔닝을 같이 똑같이 하이엔드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위치를 낮춰서 갈 거냐 이미 근데 판형은 5.7인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냥 등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판매를 위해서 등록해 놓은 것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IFA에서 노트 5보다 먼저 네. 갤럭시 S6 노트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IT 업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노트 나오면 좀 장사 좀 되시나요? 노트요? 노트가 나오면 장사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제가 네. 그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노트가 다 엣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요. 아, 노트도? 네, 노트도 플랫 모델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이 나온대요. 네. 양쪽이 다 곡면이 있는 어. 게 나오고 그리고 한쪽만 곡면인 게 나오고 그리고 플랫인 게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삼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곡면을 하나 해보니까 네. 그냥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 저도 쓰시는 이걸 분 쓰는데 입장에서 공면 필요합니까? 그냥 예쁩니다. 그냥 예쁘다. 그냥 예쁘고 남들이 보면 오빠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아, 그런 느낌. 그게 다예요. 아, 사실 플랫이 더 편합니다. 그냥 오빠, 쓰기에는. 오빠 느낌. 나도 엣지 사러 가야겠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번 해보니까 예. 이제 이게 맛을 들린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이것도 할 줄 알아라는 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곡면 모델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그 슈피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슈피겐 홈페이지에 저게 있었거든요. 글래스가 있었는데, 네. 이 글래스가 지금 없어졌어요. 슈피겐에서. 지금 그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는 네. 글래스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만 이렇게 잔뜩 지금 나와 있고,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위덤 코리아의 글래스. 네. 장점이 아까 일반 글래스가, 슈피겐 글래스가 일반 커피라면, 우리 건 TOP라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왜 TOP인지. 자, 한번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 테스트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죠.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바로 네. 테스트 해보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네. 잡을 때 이질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필름을 붙였으면 지금 사람 붙이신 보면- 겁니까? 네, 이거 붙여서. 자, 한번 줘보시죠. 이거 붙였는지, 이거 필름 같으네요? 네, 그렇죠. 전혀 티가 안 나네? 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유리인 거죠. 아, 이 강화를 유리를 할 붙였다? 때도 이게 두꺼우면 불에다 구우면 돼요. 예. 왜냐면 두꺼우니까 불에다 구워도 위에 고기처럼 두꺼운 고기는 밑에서 구워도 뒤집어서 구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얇다 보니까 그냥 구울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 보통 글래스 붙이신 분들 보게 되면 핸드폰에서 위에서 배불뚝처럼 살짝 튀어나와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튀어나와요. 매우 얇네요. 그리고 또 글래스 홈버튼 자체가. 쪽에 눌러보시면 네. 이게 원래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네네. 되는데 필름처럼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필름 같은 글래스인데 이거 뭐 금방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약해서? 아이, 저희가 그럼 가지고 안 나왔죠.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칼륨에다가 네. 이 뜨거운 칼륨을 녹입니다. 설탕을 막 가열하면 설탕이 녹아버리잖아요. 네네. 액체처럼. 네. 그런 것처럼 칼륨을 녹여가지고 그 안에 담굽니다. 그럼 말이 필요 없고 한번 긁어보십시오. 긁어볼까요? 네, 칼로 먼저 한번 제가 시작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뭐 망치도 있고 네. 드라이버도 있고 이분이 칼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구만. 심지어 네. 드릴도 갖고 왔습니다. 그럼 칼부터 해볼까요? 네네. 칼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렇게 놓고 너무 이거 본인이 하니까 너무 소심하게 한다. 제가 해볼게요. 줘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나? 자, 시청자분들 이거 확대해 주세요. 여기 확대해 주세요. 확대. 한번 긁어보자고, 칼로. 자, 확대해 주시고요. 나 말고, 이거를 더 크게 안 되나요? 잘생겼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 긁는데 전혀 지금 보게 되면 기스가 지금 전혀 없어요.
아, 진짜? 안 납니다. 진짜 기스가 없어요. 진짜 진짜 안 제가 이거 손자국이고 기스가 지금 전혀 안 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자, 넘어가는 거고. 네, 그럼 이건 드릴 한번 해볼까요? 드릴 한번 해볼까요? 자, 드릴로 한번. 자, 드릴인데요. 자, 이거 십자 드릴 말고 일자 있습니까? 기스나게. 아니 뭐 십자도 십자? 십자도 벽을 뚫는 건데요. 이거 그 전동 두리를 아 그거 돌려도 안 된다 말씀이시나요? 네. 자, 전동 드릴로 지금 돌리는 건데요. 전혀 기스가 안 나네요. 야, 우리 홈쇼핑 갔다 이러니까. 기가 막히죠. 전혀 들려도 지금 기스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망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유리는 네, 깨질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스마트폰을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아, 유리는 깨질 수 있다. 네. 아, 앞에 깨졌어, 글라스는. 네. 그러면 근데? 뒤에가 살아남는 거죠. 아, 뒤에 글라스가 살아남는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예. 그냥 평평한 면으로 안 두들기시고 삐죽한 면으로 예, 그쵸. 제가 네, 끝으로 일부러 깨는 끝으로 거예요. 깼거든요? 근데 유리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원래. 유리는 깨지는데 네. 그 뒤에 내 휴대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요즘 스마트폰 보면 100만 원씩 하잖아요. 네네. 네, 저거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한번 제거해 볼 수 있나요? 좀 더 세게 때리시고 제거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글라스를 한번 제거를 해볼 텐데, 자, 유리를 제거했습니다. 이 유리를 제거했어요. 깨끗합니다. 네. 지금 평소에 유리는 이렇게 망치로 깨지더라도, 어딘가에 맞을 정도의 예, 예. 충격이 스마트폰에 갈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일단. 네네. 깨끗하네요. 네. 떨어뜨려도. 그렇죠. 떨어뜨리든 어디에 부딪히든 어디다 찍히든 보호해 주는 거죠. 상당히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유리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유리인데 거의 필름하고 두께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필름을 낀 채로 이걸 두드렸다. 그러면 네. 스마트폰이 깨지지 필름은 뭐 찢어질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동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면 된다. 그렇죠. 대단한데. 아니면 뭐 스마트폰. 자,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선물로 한번 주시죠. 몇 개 쏠까요? 네. 한 세 분만, 세 분만. 그쵸, 뭐 한 3분 쏘겠습니다. 세 분 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세 분한테, 자, 우리 잘생기신 우리 박지현 연구원님, 박지현 대표님이 세 분께 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쏠까요? 어떤 방식으로 쏠까요? 뭐 페이스북에다 좋아요를 누르신 분에 한해서? 좋아요를 너무 많지 누르셔야죠. 아, 좋아요를 누르시고. 네, 좋아요 누르셔야죠. 좋아요를 누르고. 네. 자, 페이스북에 뭐라고 좋아요 누르고, 페이스북 어디로? 위에다가 We Don't Korea라고 검색을 한글로? 영어로? 네. We DON 그쵸? 코리아? WEDONTKOREA를 아유, 검색을 어렵다. 하시면 네. 나옵니다.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네. 이성원 대표님한테 잘 보이시면 잘 보이실 필요는 없고, 이동 코리아라고 검색해서 좋아요 누르시고, 네. 그러니까 나 좋아요 눌렀다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지금 세 분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할까요? 그 세 분, 기준. 세 분의 기준이요. 네네. 자, 위동 코리아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네. 좋아요를 누르시고 네. 거기다 메시지를 하나 남기셔도 좋고요. 채널 K에서 왔습니다. 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채널 K에서 왔습니다. 괜찮아요. 셋이 왔습니다까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좋아요만 누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을 네.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그럼 더 좋죠. 네네. 네. 네. 공유해 주시는 분들. 위동 코리아 종북 기업인가요? 검색했더니 저게 나와요. 지금 김정은 사진이 김정은 씨가 나왔어. 나오죠?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위동 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한번 쳐봐야겠네. 네. 자,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위돈 코리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위돈 코리아 페이스북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위돈 코리아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나요? 페이스북이 위돈 코리아 페이스북.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아직 페이스북에 아예 들어가는 게 낫겠네. 크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시네요. 여기가 차단돼 있네요. 네. 자, 그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 중에서 자, 세 분한테 들어갑니다. 위돈. 자, 영어로 자, 여기다 쳐드릴게요. 위돈 코리아. 네, 슈피겐 말고 우리는 슈피겐이 아니야. 위돈 코리아. 슈피겐은 위돈 조금 코리아라고 많아요. 검색을 해주세요. 위돈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셔갖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채널 K에서 왔습니다. 채널 K에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 세 분까지 네. 자, 박지원 대표님이 직접 발송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글라스 무료 발송, 택배비 뭐 따로 착불 이런 걸로 보내는 거 아니죠? 택배비 착불. 막 퀵으로 해가지고 한 15,000원 지금. 부산까지.
부산까지 퀵으로. 8만 원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 위덤 코리아 이건데, 상장사는 아니고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드릴, 칼, 뭐 이런 거 망치로 하더라도 스마트폰 자체는 이렇게 상당히 저거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네. 위덤 코리아 제품을 잘 받고, 네. 우리 시청자분한테 3명 이제 선물에 대한 쪽도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걸 한번 좀 보자고요. 그 스마트폰 업계에 네. 대한 부분에서 좀 갤럭시 S6가 덜 팔렸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쪽에서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없을까요?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폰에서 요즘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언제 이제 오늘 또 방송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좀 만나봤어요. 네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IT 애널을 만나서 네네. 얘기를 했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반도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지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어차피 친한 이쪽을 동생들이니까 친한 네. 동생들이니까 이제 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액세서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어떤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막 모든 게 교체되고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으면 저도 장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뭐 말맞다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가 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잘 돼야 되죠. 네네. 뭐 어쨌든 뭐 LG는 후발주자고 사실 나오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이 잘 돼야 되는데 삼성의 스마트폰이 지금 돌파구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는 보면. 좀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요즘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요즘 이제 아이폰에 관련되든 스마트폰에 관련되든 뭐 무선 충전기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좀 중소업체들 네. 거기가 이제 좀 수혜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이외에 이제 진짜 스마트폰을 관련해서 이 스마트폰을 판다라는 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추천하시는 애널리스트는 제가 요즘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 S6 엣지 전면 카메라 화소수 어떻습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이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나뵀는데 네. 이 스마트폰 만드신 분 중에 이제 카메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거기. 카메라. 네. 카메라 좋아. 네. 카메라 좋아. 이 네. 카메라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곤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카메라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삼성 내에서 막았어요. 너 안 된다. 하고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라 하고 디자인 팀에서도 안 된다 했는데 이분이 나 이거 안 하면 나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네.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접사가 되거든요. 아. 툭 튀어나오니까 렌즈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카메라를 사랑하고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를 진짜 달아야 되는데 두께가 없으면 뭐 네. 우리가 뭐 대포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대포 카메라처럼 이게 렌즈가 움직일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디자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전면 카메라 화소수는 어때요? 뭐 아이폰이랑 비교할까요? 네네. 한 10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S6 그 아이폰 아이폰 6에 6랑 비해서 한 비교해서. 10배 낫다.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듀얼 카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듀얼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디카가 좋아도 디카가 좋다고 해봐야 네. 이 DSLR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딱 사진 찍고 나면은 이 입체감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색감이라는 부분에서 확 티가 나잖아요. 뭐 이거 있다 그러죠 사진이. 예. 네. 그 차이가 나는데 지금 듀얼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DSLR의 효과가 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포커스를 두 개로 맞춰서 네. 이제 카메라 우리가 흔히 전문이시잖아. 얘기하는 오토포커스 네. 효과를 이제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 뭐 3D도 되고 이제 네. 뭐 다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DSLR처럼 될 수는 죽어도 없고요. 아직까지 죽어도 지금 없다. 예. 죽어도 없고 왜냐하면 그 판형 자체가 네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판형에 맺히는 그 상의 크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아무리 키워봐야 그 크기를 3분의 2인치 크기 이상으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나소닉에서 나온 1인치짜리가 있는데 네. 그거 화질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네. 거의 뭐 DSLR 끝까지 갔는데 그건 또 밝기가 또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DSLR까지 가는 건 무리고 이 듀얼 카메라로 가면서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토포커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입체감을 준다든지 다양한 효과 자체를 줄 수 있고 양쪽의 카메라의 기능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네. 뭐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 조그만 그 소자에서 화소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어떤 기능을 얼마만큼 잘 구현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 네. 모든 사람들이 이 TV라든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G4 카메라도 인정받은 게 뭐냐면 전문가 모드라고 해서 F값 그러니까 그 화면의 밝기는 조절할 수 없지만 나머지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라고 하는 민감도 값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G4가 다른 건 다 욕을 먹는데 카메라 하나만은 욕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욕구를 채워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근데 거죠. 왜 이 전면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 보면은 이렇게 그 새로운 여자 캐스터가 오면 늘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한번 근데 요즘 이 네. 카메라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네. 아이폰이 알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가 삼성 카메라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서 네. 600불짜리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폰에 부착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귀찮게 그거 정말 귀찮죠. 정말 귀찮지.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자기네가 카메라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요즘 뭐 셀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이거를 이런 사람들의 욕구까지 잡고자 하는 거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가 자꾸 이렇게 쓰면 쓸수록 카메라 기능에 대한 쪽, 특히 후면 카메라보다는 이 전면 카메라에 그렇죠. 대한 화소수를 높이는 작업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만약 이번에는 이 메탈 케이스 아니면 이제 곡면 이거가 이제 그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었다면은 다음번에는 이 카메라 쪽에 대한 거, 뭐 시장에서도 이미 뭐 그 MC6 같은 게 뭐 그 뭐 미리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카메라에 대한 쪽을 누가 더 빨리, 그러니까 LG가 먼저 치고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듀얼 카메라에 대한 쪽을 누가 더 빨리 치고 나오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분하고 얘기한 거 또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카메라 쪽에서? 근데 카메라 쪽에서는 그냥 향후에도 네, 뭐 제가 전면 카메라 얘기는 사실 못 들었고 이제 네. 후면 카메라 얘기를 더 많이 들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 디자인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아 뒤에 툭 라는 튀어나온 얘기를 게. 들었어요. 네.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케이스도 사실 네.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케이스도 네. 여기를 뚫어야 되고. 돈도 더 들어가는 거지. 미적인 면에서는 네.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아이폰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미적인 면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카메라는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 삼성전자를 움직일 정도면은 카메라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근데 이 카메라 네. 쪽에 굉장한 대가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아, 카메라 쪽에서.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대가잖아요. 아, 대가까지는 아니고 작은 집인가요? 소가로 해줄까요? 소가? 중가 정도라 중가 정도. 중가? 근데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네. 네. 뭐 이 카메라 브랜드들의 뭐 신제품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 리뷰 같은 거 살펴보고 하는데요. 삼성의 NX1이라고 이번에 만든 삼성의 자체 플래그십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이게 DP 리뷰라고 그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 평가 사이트에서 거의 최상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말 카메라 기능을 높인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높이는 건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그만 부착물 같은 걸 통해서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형태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가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네.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더 나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가장 앞서 있다는 캐논이 네. 이 카메라와 관련된 반도체 공정은 이제 막 90나노 공정, 70나노 공정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카메라의 상을 크게 하면은 화질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죠? 버퍼를 얼마나 예, 쓰느냐에 버퍼를 따라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듀얼 카메라로 가면은 메모리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하죠. 거죠. 그거. 그죠? 예. 메모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아이폰 S6가 그 어느 때보다도 2기가 모바일 디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듀얼로 들고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메모리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거죠. 원래 그 갤럭시 네. 노트 5의 그 루머로 네. 6기가 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6기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6기가요? 6기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네. 물론 밝혀지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쪽 IT 쪽 리뷰나 이런 쪽에서 블로거들 얘기도 굉장히 이제 거짓말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정도로 뭐 클라우드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수요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반도체 쪽은 개별 반도체,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반도체, 아주 조그만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와 함께 그런 소프트웨어도 각광을 받겠지만 기본적인 메모리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주주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지금 많이 오늘도 내리고 있는데 여기 뭐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네, 저는 여전히 긍정. 여전히 긍정적이다. 예, 카메라, 반도체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위동코리아 중간중간에 한번 저희가 좀 모시겠습니다. 네. 좀 모셔주시죠. 좀 잘 나갈 때 또 잘 나간다고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잘 팔리면. 아니, 좀 전에 아까 반도체 얘기하셔서 한마디만. 네. 네, 반도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반도체는 일단 좋을 거라고 해요. 좋을 거다.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다.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는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이미 다들 자기네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캐파를 늘리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파가 너무 늘어날 거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이 캐파가 너무 늘어나면 이 투자 비용이나 이런 고정 비용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또 되는 거 아니냐? 네. 한번 이것만 넘어간다면 네. 반도체 업황은 좋을 거라고 그냥 한마디만 좀 붙여봤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누가 근거를 한 거죠? 이 말을 되나요? 말해도 되는데, 그 애널리스트나 뭐 급이 있는 급에서, 전해준 얘기다.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명석한 애널리스트로. 성함이 명석한 씨군요. 네. 석한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 위동코리아 잘 나가도 중간에 한번 나오셔갖고, 네. 그 스마트폰 업계 액세서리, 왜냐하면 이제 그 액세서리를 보면, 그 기종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 사람의 그렇죠. 반응을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액세서리 쪽에 오히려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리점 쪽에서 보는 것보다 액세서리 쪽에서가 오히려 반응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케이스 쪽에서도 예. 많이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중간중간에 꼭 잘 나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셔갖고 한번 꼭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나가도 가끔 전화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전화를 안 하셔가지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위덤코리아 박재훈 대표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보니까 여자 직원을 뽑으면 안 돼. 사장님 쳐다보느라고 여자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만 뽑아야지. 위험한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너무 잘생겼네. 그리고 보니까. 목소리가 일단 예. 굉장히 매력적이셔서 네. 그 여성분들이 또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뭐 외모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네. 목소리가 더 굉장히 어필하실 것 같습니다. 와우 한국경제TV에서 캐스터를 9명을 갈았어요, 이분이. 벌써. 그래서 이게 워낙 그런 분이다라는 거 여성분들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무슨 얘기를 할까요?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카카오 얘기 좀 해볼까요? 다음 카카오 다시 또 오늘 뭐 네. 할 게 있나요? 어제 또 일단 얘기해 한 주시죠.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하고 있는데 뭐 어제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얘기를 뭐 제가 이제 슬쩍 네네. 무시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뭐 이거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텐센트 같이 40배 받긴 힘들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IR을 준비하고 있어요. IR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예, 카카오. 해외 IR 그것도 7월 네네. 3일까지. 네. 그래서 아마도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사업부 정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사 인사하고 나서 쓸데없는 사업부들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유럽에서 IR을 한다. 개별 면담 가지겠다. 네. 라고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노무라 쪽에서 뭔가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이번에 이제 해외 쪽 IR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뭐 지금 당장 돈은 되는 것은 아닌데 이걸 플랫폼으로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IR이 끝나는 시점이 7월 초반이니까 7월 초반 이후까지 외국인 뭐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다음 카카오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뭐 2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은 먼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도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3월 인터넷
대한 반도체 이미 센서 다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 현황에 대한 쪽을 공개하면서 3월 인터넷은 이동 간 협업이 활발할 때 크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후각 센서, 그다음에 동작 인식 센서와 같은 진화된 센서와 반도체 칩들이 개발돼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월 인터넷에 대한 개화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인터넷 쪽에 대한 센서에 대한 준비는 삼성전자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최근에 3월 인터넷 관련주들 흐름들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제 한 3일간 최근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트래픽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애플 워치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미 밴드, 그러니까 샤오미 밴드 아니면은 뭐 인바디 밴드, 핏핏 밴드, 밴드만 하더라도 지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에 대한 성공, 웨어러블 기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시장에서 안착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밴드 주위에 사용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저도 뭐 주변 지인들 중에 몇 명 네. 봤거든요. 아예 네. 뭐 이제 휴대폰으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 밴드 자체를. 네. 밴드를 안 쓰고 네. 핸드폰 자체에 밴드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박 기능이라든지 이런 네. 게 뭐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뭐 앱으로 계산돼서 뭐 칼로리 계산해주고 식단 뭐 제한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휴대폰 자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요런 기능 되면 좋겠네, 진짜. 지금 이렇게 딱 여기서 라이트가 싸갖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 지금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손에다가 라이트를 쏴갖고 이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거 되면은 진짜 좋겠네요, 밴드에서. 그건 좀 쓸만하겠네. 그 밴드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3월 인터넷 시대에 대한 쪽이 좀 멀지 않다라는 거. 사실은 샤오미가 내놓는 그 발뮤다 카피한 그 공기청정기. 네. 그것도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 그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고, 다 되죠. 예. 체중계도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고, 샤오미가 내놓는 제품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네. 가능하냐면 미 때문에 그래요. 미 때문에 예, 된다? 샤오미가 만드는 그 미라고 하는 네. 그 일종의 플랫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샤오미는 지금 기계를 싸게 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미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그 미라고 하는 그 GI, 그 네. UI 이런 것들을 일주일 단위, 뭐 한 달 단위로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모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먹히면서 관련된 이 상품들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도 아마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봉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소프트 파워나 서비스 파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아마 뭐 애플 정도의 위치를 금방은 가지 못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좀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취해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의 최강자의 서비스도 최소한 중강자 정도, 그래서 타이제 서비스를 얼마만큼 더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기어에서 타이젠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MS10, 네. 윈도우 10 나온 거, 그거 지금 호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주위에 그 얘기 뭐 써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아직 써본 사람은 제가 못 지금 봤고요. 안드로이드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네. 윈도우 10 자체가 모바일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폰하고 연동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모바일에서 다 쓸 수 있고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단기간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PC 시장에서 아직도 네.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존의 PC하고 스마트폰을 따로 작업해야 됐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편리한 기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누군가 붙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MS 쪽에 스마트폰을 키워주기 위한 누군가가 붙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노키아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LG전자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쪽에서 다시 뭐 구글도 하겠지만, 네. 뭐 MS 쪽까지 돌아서 움직인다면 뭐 이 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는 구글이 가져갔던 판의 이 중심 축이 다시 이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쪽으로 약간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쪽에서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네. 구글과 밀당도 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밀당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심축 자체가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갈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거의 뭐 9대1 정도 아닙니까? 네. 9대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비율 자체가. 그런데 네. 이 모바일 쪽에서의 MSA 비중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은 이미 서피스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아랫단까지 이 스마트폰 단까지 내려가고 그 가격을 노키아에서 계속 저가폰으로 해외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MSA 시장 장악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과거의 이제 미래 보고서들을 보면 삼국지가 될 가능성을 높게 봤거든요. 애플과 구글, MS. 그런데 MS가 워낙 역할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윈도우 10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그 일종의 플랫폼이 삼국지가 될 가능성, 네. 모바일 PC 플랫폼이 삼국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이제 윈도우 10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MS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볍다라는 전제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슈인데 뭐 현대백화점에 대한 뭐 부사장이 전화를 걸었다. 트로스증권에 전화를 걸어갖고 왜 이따위로 보고서 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논란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HTC가 지금 계속해서 내세우는 게 뭐냐면 후발주자들이 내세우는 것 현대 그쪽이요. 호텔신라 쪽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니네 주차장이 있니?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DC랑 현대산업개발이랑 손잡은 이유는 뭐냐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건물 자체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후발주자들이 지금 내세우는 거,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뭐 SK네트워크 다른 곳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롯데가 지금 면세점 매출의 50%, 그 다음에 매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내 면세점입니다. 지금 신라가 30%를 가져간다. 이거 독과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영향을 크게 줄까요? 그러면서 뭐 HDC 신라의 기업 결합이 뭐 적절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군부를 떼우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시내 면세점 그 선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SK네트워크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그쵸. 거 보면 네. 원래는 처음에는 신세계와 그 다음에 호텔신라 네네. 두 가지로 거의 확정짓는 모습에서 네네.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분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리포트가 SK네트워크가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아지고 네네. 있는 이 분위기는 반드시 이제 꼭 뭐 공격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정부 움직임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독과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배적인 사업자 한 곳,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점 쪽에서 시장 그 마켓 쉐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 한 곳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이미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특이한 거는 뭐냐면 롯데는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다들. 네. 롯데가 이제 50%의 워낙 뭐 지배적인 사업자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롯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호텔신라에 대한 쪽에 대한 건을 누가 가져갈 거냐, 요게 이제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다크호스를 부각하고 있는 데가 SK네트워크인데, SK네트워크가 지금 추가적으로 시내 면세점 내세운 데가 동대문 캐레스타죠. 네. 네, 동대문에 대한 쪽에서. 그러면은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동대문 쪽에 내세운 쪽에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중소형 그쪽에서. 그러면은 네. 그래서 유진기업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의도가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진기업도 지금 어떻게 됐나? 유진기업도 움직였던데 오히려 그 SK네트워크가 되면 유진기업이 가능성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예.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뭐 하나투어 네.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네. 일단 뭐 7월달 발표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종목들은 뭐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누가 선정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뭐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 보면 다 지금 공연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출렁일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오른 것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머가 뉴스가 되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을 또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일단 7월 발표 이전까지는 해당 종목군들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디가 될 것 같냐? 저 개인적으로는 호텔신라와 그리고 SK네트워크 그리고 저는 뭐 하나투어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는 뭐 진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도는 좋네요. 명동, 동대문, 그 다음에
지금 보게 하나토가 되면 이제 종로 용산 예, 이렇게 그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예. 된다면 아마 뭐 지역 분배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구도가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아니면 시장에 나온 대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이라면 이들 종목을 하나의 카테고리 관심 종목으로 묶어두고 단기 매매 하나의 재료로 활용하시라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막상 발표가 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니까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그것이 실적으로 돌아오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기대감을 다시 부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이 된 종목, 선정이 된 종목은 조정을 받고 나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면세점 추세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2분 후에 뵙겠습니다.